그 다음에 채널을 돌리니까 대한민국엔 TV 채널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공식석상인 이런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통령께서는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고요. 패널들이 앉아서 막 대통령을 막 비하하고 까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안 잡혀가나? 해서 봤는데 다음날 안 잡혀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한 대구에 살고 있는 방송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가봤어요. 근데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있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그 호텔에서 TV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그게 난 감동이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다시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외국을 가서 한국 TV를 그때 처음 보신 거죠? 그렇죠. TV는 처음 봤고 네. 어릴 때 사회주의 국가들 붕괴되기 전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하는데 그 대표단이 일원으로 공연하러 해외 다닐 때는 나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들이 그 나라 수도에 공연하러 딱 가게 되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이 엄청 많고 바보같이 우리를 통해서 막 입장료 받는데도 그 돈을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이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너무나 좋아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 하는 이런 긍지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 하거든요. 천진하네요. 네, 북한 전역에서 이제 한 45명에서 50명의 공연단들을 모집해서 공연 다닐 땐 그런 뿌듯함이 늘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해외에 가게 됐는데 그 해외 나가기 전에 이제 보이부에서 이제 이번 출장길이 3명이면 3명 뭐 나가게 되면 각자 한데 보이부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며 이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동향을 조국에 돌아와서 보고 하세요 하거든요. 이게 했는데 어떨 때는 여자가 내가 혼자니까 그들하고 합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방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됐는데 내가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채널을 어찌어찌 돌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 뉴스 채널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YTN 뉴스 채널.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한 고향에서 누굴 만난 뜻이 너무나 반가웠고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이렇게 봉오리같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 뭐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식이 뭐 오기를 기다리고 뭐 일이 그런지라 어쨌든 그렇게 나가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다음에 채널을 돌리니까 대한민국엔 TV 채널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뭐 끝도 없이 채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뭐 어느 대통령께서는 이게 최고의 존댓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위상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북한 같으면 막 그 앞에 막 한 65자씩, 80자씩 뭐 아나운서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뭐 영도자이시며 뭐 지도 최고 사령관이시며 뭐 이렇게 엄청 많은 데 비해서 공식석상인 이런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통령께서는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고요. 그게 나는 제일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널들이 앉아서 막 대통령을 막 비하하고 까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안 잡혀가나? 해서 봤는데 다음날 안 잡혀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저 무슨 나라가 대통령에 대한 존엄성이 저렇게도 없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충격이긴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알았어요. 근데 난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그냥 남조선하고 알았거든요. 네. 그래 대한민국은 따로 그런 나라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후에야 나는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조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을 저렇게 막 욕을 해도 안 잡혀가는 나라구나 하는 그 충격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와 그 제도에 대한 우월감이 하늘만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외국에 나올 때 당신들은 외국에 적진에 파견되는 이런 다 영웅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과업을 받기 때문에 나와서도 늘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TV를 보면서 가요 프로그램들 이제 뭐 엄청 많던데 들어보게 되면 이해 안 가는 게 노래 가사에 뭐가 이해가 안 갔습니까? 온통 사랑이고 온통 이별이고 너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막 온통 다 이러니까 아니 왜 조국에 대한 이런 노래가 왜 하나도 없지? 왜 우리는 노래가 장군님 노래로 일색인데 왜 저 나라는 무슨 대통령 뭐 이런 노래가 왜 하나도 없지? 참 어리석게도 저는 그게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나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요 그때 내가 처음 봤던 드라마가 겨울연가였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대한민국 남자들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북한도 뭐 무역부나 외교부나 뭐 중앙당 자제들은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키워서 몰수가하고 또 일찌감치 해외들을 보내기 때문에 애들이 좀 물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안 그렇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참 잘생겼다는 생각 그리고 너무나 스스럼 없이 꾸밈 없이 드라마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에 저는 뭔가 이제 그때부터 이질감을 조금씩 느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무조건 대한민국 드라마는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있지 않으면 남자 한 명에 여자 둘 있지 않으면 꼭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대시하는 낙인이 또 있어. 그래 그 드라마는 온통 그런데 북한은 이런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감옥을 가야 되는데 저런 걸 저렇게 봐도 되나? 그럼 애들은 뭘 보고 배우라고 저런 거만 하지? 그래서 그 땅에 앉아서 저는 저러니까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나보다. 이렇게 나름 그래도 이렇게 해석을 하느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뿐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은 저와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게 저는 라면이었어요. 저녁 때 이제 배가 출출하니까 간식 사 먹으러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출장 가셨던 분이 컵라면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조그만 거를. 그래서 야 이거 뜨거운 물 부어갖고 한 3, 4분 있다 먹어봐. 저도 뭐 그렇게 궁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일본 라면도 먹어봤고 그렇죠. 네, 일본 라면을 주로 많이 먹어봤죠. 그래서 라면이 생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라면은 차원이 달랐어요. 굉장히 개운하고 칼칼하고 네 너무 맛있어서 나 그때 진짜 외국 갔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한국 거 라벨 붙은 거는 안 되니까 이제 라면 사리 따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되는 물건들은 이제 뭐 북한 세관에서 마음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까만 봉투에다가 스프들을 탁탁탁 해가지고 밑바닥에다가 여러 겹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갖고 나가서 북한 간부들한테 그 라면을 하나씩 끓여주잖아요. 혹시 손님들이 오거나 하나씩 끓여주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신이 내린 맛이라고 극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부들한테 내가 뭔가 좀 필요할 때마다 라면을 한 그릇씩 대접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던 그게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면의 파워가 대단하네요. 그 라면 한 그릇 기껏해야 450원에서 500원 정도 할 거란 말이죠. 라면 한 개가 그 라면 한 개만 끓여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게 바로 나만의 라면의 힘이다. 라면의 힘은 정말 지극히 북한 안에 들어가면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오니까 드라마 보면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게 멘트 아닙니까? 남한에서 라면 먹고 갈래와 북한에서 라면 먹고 갈래는 상징이 좀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많은 간부들은 외국에 나가서 조금 있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꾸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쪽이랑 외교관들이 국제열차 타고 가면서 열차를 맨날 며칠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도시락 라면들이 올라요. 그래서 그들이 뭐 4명이면 4명 이제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야, 아래 동네 애들 참 머리가 좋다.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들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다 감옥을 가는 와. 네,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도 내 추억이 깃들어 있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그쪽에서 보냈고 또 그 땅에서 그나저나 그래도 돈 안 들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 당시 나도 해외 다닐 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만의 해외 가서 그 호텔 방에서 아나운서가 딱딱 대통령 욕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이름 석자를 따박따박 부르는데 그 다음 날에도 멀쩡히 다시 그 뉴스 채널에 그렇죠. 등장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다 해가지고 처음에 들을 때 진짜 저도 웃음이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하고 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처럼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 땅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그걸 보니까 최고 존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올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